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출결은 제가 곧 저기 유튜브 보면서 체킹을 할게요. 그리고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네트워크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네트워크는 가장 기본적인 걸 했어요.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을 했습니다. 요 두 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feed forward 네트워크라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요 리니어나 로지스틱은 딥러닝 나오기 전에 아주 옛날부터 사용하던 네트워크였고요. 오늘부터 얘기할 게 모어레스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어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feedforward 네트워크이고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엠니스트 데이터를 클래시파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엠니스트 데이터 지난 시간에 봤듯이 손글씨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오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걸 잘 트레이닝을 해서 새로운 손글씨가 들어오면 그게 0인지 1인지 2인지 해서 9인지까지 프리딕트 하는 게 기본적인 타스크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딥러닝이 거의 최초로 상용화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디서 사용이 됐냐면은 이제 우편 번호를 옛날에 사람들이 손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 우편 번호를 이용을 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우편 번호를 보고 그 우편물을 우편 번호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사람이 했는데 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게 기계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뭐 비슷한 이그젬플로 요새 보면 예전에 그 연세대학교 차 끌고 오면은 주차증을 받았어요. 주차증 받고 이제 나중에 나갈 때 주차증을 보면 이제 몇 시간 됐다 그래서 주차료를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돼 있냐면 차 끌고 오는 사람 있나? 요새는 주차증을 안 줘요. 그냥 들어오는 순간에 그 자동차 번호판을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그, 그 자동차 번호판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있는 번호를 인식을 하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몇 시에 들어왔는지 그게 인식이 되고 나갈 때는 그 또다시 그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얼마 정도 스테이 했냐 그걸 계산을 해서 주차료를 상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로직은 똑같습니다. 사진에서 문자를 인식을 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손글씨를 숫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타스크는 똑같은데 이제 이게 가장 히스토리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엠니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토치 비전에 서 이제 여기 보면 토치 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치 비전에 보면 엠니스트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루트에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데이터가 있으면 추가로 다운로드 하지 않고 데이터가 없으면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이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그게 필 이미지 데이터인데 그걸 텐서 데이터로 바꿔줍니다. 트랜스폼을 통해서. 그래서 트레인 셋이 있고 테스트 셋이 있어요. 트레인 셋은 6만 장이고요. 테스트 셋은 10,000장이에요. 그 각 6만 장, 10,000장 각각 0, 1, 2, 3, 4, 5, 6, 7, 8, 9가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만 장 데이터 중에 6천 장은 0이에요. 6천 장은 1이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혹은 없으면 다운로드 하고요. 있으면 이게 그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이라는 거는 클래스인데 그 두 개의 펑셔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클래스인데 랭스를 주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은 랭스를 주는 게 던더렌이라는 펑션을 클래스에서 던더랭을 임플리멘트 해야 되고요. get 아이템인가 요거를 임플리멘트 해야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코드를.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언더스코 던더 메소드군요. get 아이템도. 그러니까 던더렌하고 던더 get 아이템이 임플리멘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던더랭하고 던더 get 아이템이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 펑션이 자체가 다운로드 해주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클래스예요. 데이터셋 클래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던더랭하고 던더 get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가 세팅이 되어 있고 셔플 해주면 요거는 일종의 이터레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배치 사이즈만큼 던져주는 거예요. 배치 사이즈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배치 사이즈가 100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00장씩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포루프를 돌아가게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터러블이에요. 근데 이게 데이터를 100장씩 쏴주는 겁니다. 100개의 인풋 데이터와 100개의 아웃풋 데이터를 쏴줘요. 그걸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테스터 로더고, 이건 셔플 트루라는 건 뭐냐면, 한번 트레이닝이 끝나면 셔플링을 해서 두 번째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만 장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100장씩 쏴주고요. 100장씩 쏴준 게 끝나면 셔플링을 해요. 셔플링을 해서 또 100장씩 쏴주고 그게 다 끝나면 또 한 번 셔플링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피어리어디시티가 안 생기도록 해주는 겁니다. 트레인 테스트 로더. 제가 유튜브에 올린 그게 주로 그걸 얘기를 했을 텐데, 그래서 봅시다. 코드를. 일단 디바이스는 쿠다가 있으면 쿠다를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CPU를 사용할 거고요. 요건 지금 저 로컬 노트북에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건 CPU에서 돌아가는 거가 되고요. 쿠다가 있으면 쿠다가 디텍트가 되면 쿠다를 사용을 할 거고, 인풋 사이즈가 784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1 by 28 by 28이거든요.
그걸 플랫하게 펼쳐줄 겁니다. 그러면 78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84개의 데이터가 사진 한 장을 의미하고요. 784개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500개의 데이터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10개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784개를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은 784개의 숫자고요. 그걸 500개로 바꿨다가 10개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이폭이 2라는 건 트레이닝을 할 때 6만 장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6만 장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한 번 하면 이폭이 하나 끝난 거예요. 이폭이 2라는 거는 두 번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100이라는 건 트레이닝 할 때 100장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러닝 레이스는 0.00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설명한 부분이고요. 트레인 데이터셋하고 테스트 데이터셋 만들었고 그걸 트레인 로더, 데이터 로더로 바꿔줬고요. 예, 뭐 요거는 그냥 이그젬플 하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 많이 봤던 거고 어, 뭐 간단한 코드니까 볼까요? 이게 테스트 로더가 이터러블인데 이터레이터를 돌리면 이게 이터레이터가 되고요. 그 이터레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를 받으면 이게 100개의 데이터가 되는데 그걸 언패킹을 한 겁니다. 그래서 example 데이터 이게 사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타겟 데이터는 그 0부터 9까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6개만 그린 거예요. 이게 6개만 그리는 건데 6개만 그리는 6개만 그리는 겁니다. 예.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걸 돌리면 쿠다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돌리면 돌아가겠군요. 예. 예, 요거 간단한 그림 그리는 코드고요. 예, 요게 오늘 얘기할 메인입니다. 요게 오늘 얘기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듈을 상속을 받고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뉴럴넷이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인풋 여기 요거를 가지고 이니셜라이즈를 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 요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풋 사이즈는 28 곱하기 28이고요. 이게 784인가요? 아까 여기 보면 784 784가 여기로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히든 사이즈라는 게 500이 들어갈 거고 여기 number of classes는 10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오면 이제 요걸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의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인풋이 여기 784가 들어가고 여긴 히든이 500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렐루라는 걸 거치게 될 거고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요게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그러는 건데 요걸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히든 500짜리가 들어오면 10개짜리가 나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슈퍼를 해줬고요. 요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두 짝이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최종적으로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어떻게 될 건가 그걸 결정하는 게 트레이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 포워드에 요 데이터가 여기 들어갈 겁니다. 포워드가 들어갈 거예요. 요 쉐입을 찍어 보면 배치 사이즈가 100이죠. 그러니까 100 by 1 by 28 by 28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플래튼을 시켜줄 겁니다. 거기를 좀 보죠. 여기 보면 이 부분인데요. 이제 트레인 로더가 쏴줍니다. 쏴주면 여기 패킹 언패킹을 해서 이미지스하고 라벨스로 받을 거고요. 여기 100 by 1 by 28 by 28인데 요 이미지가 요거를 리쉐입을 했어요. 여기 마이너스 1 by 여기 784로 하면 여기가 100 by 78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PU가 있으면 GPU로 돌려준 거고요. 이것도 GPU가 있다 그러면 GPU로 보내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플래튼을 해줬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X라는 거는 100 by 784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사진 100장이 들어가는데 그게 플랫하게 돼서 784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1을 지나면 요걸 지나면 784짜리가 500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변화가 없고요. 렐로 통과하면 쉐입은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500짜리가 들어가면 여기에 최종적으로 1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매트릭스하고 매트릭스가 웨이트 텀이고요. 바이어스 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784개의 인풋이 들어가면 그 매트릭스를 통해서 500개의 숫자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스 텀이 500개의 컨스탄트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그걸 이용해서 바이어스를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렐루라는 게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고요. 예, 렐로 x 하면 x가 음수면 0이 됩니다. 그리고 x가 양수면 그냥 x가 나와요. 이게 액티베이션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00개의 숫자 나오는데 그걸 매트릭스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텀을 더해줘서 10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컴포지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생각을 하면 x라는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쓰는 폼으로 쓸게요. 여기 x가 여기 784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매트릭스 곱해주고요. 여기 바이어스 텀을 붙여줘요.
그러면 여기 이게 784개의 숫자인데 여기가 500개의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W는 여기는 500 by 784, 여기는 500개 숫자 이렇게 돼요. 토치에서는 사실 매트릭스를 그 왼쪽에서 곱합니다. 오른쪽에서 곱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오른쪽에 익숙하니까 요런 형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퍼스트 레이어를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원래 사진을 플랫하면 784개 숫자가 나오는데 그걸 퍼스트 레이어를 지나면 500개 숫자가 나오고요. 렐루를 안 지났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500개 숫자가 될 거고요. 요거는 10 by 500이 될 거고요. 이 바이어스 텀 이렇게 하면 여기 10개 될 거고, 그러면 여기 최종적으로 10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first layer 지나고 second layer를 지나면 이거는 그냥 linear transformation을 한 거예요. 오케이? linear transformation 하나 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linear transform을 컴포지션을 여러 번 해봤자 여러 번 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non-linear term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가기 전에 렐루를 쳐주는 겁니다. 그래야 non-linear 이펙트가 생겨서 두 개의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non-linear 펑션을 집어넣어도 돼요. 아무 non-linear 펑션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렐루가 제일 유명한 액티베이션 펑션이에요. 액티베이션 펑션 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렐루라는 게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러 가지의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렐루입니다. 그러면 요 10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 10개의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이 사진이 0이 될 확률, 이 사진이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 9가 될 확률을 의미해요. 오케이? 그런데 요걸 통과를 하면 예를 들어서 4개만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1 마이너스 1.0 2.3 마이너스 2.1 예를 들어서 4개만 이렇게 썼다고 해보죠. 근데 10개가 있어요 원래는. 근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4개만 썼습니다. 그러면 이 10개의 숫자가 이 사진이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부터 해서 9가 될 확률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함수를 작동시켜 줍니다. 이 함수를 작동시켜 주는데 이게 소프트맥스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게 왜 소프트맥스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따가 챗GPT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소프트맥스라고 부르는지. 지금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 10개의 숫자가 양수와 음수가 섞여 있고요. 근데 확률이라고 표현하려면 양수여야 되고요. 각각의 숫자가. 그리고 토탈 썸이 1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양수도 아니고요. 토탈 썸이 1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확률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익스포넨셜 위로 올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 양수가 됐죠. 다 양수가 됐죠? 예, 그러니까 오케이, 다 양수가 됐어요. 근데 썸이 1이 아니죠. 그죠? 예, 이걸 썸으로 나눠줘. 그러면 요 10개의 숫자가 다 양수가 됐고요. 토탈 썸을 해도 1이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원하기는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사진이 들어오면 7이 될 확률이 제일 높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3이라는 사진이 들어오면 3이 될 확률을 제일 높게 해주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률을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이게 포뮬레이션이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다시 제로 원 세팅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코인 플리핑 이렇게 오케이. 어떤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진은 그게 사진이 예를 들어서 5라고 그래보죠. P5.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은 5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7이라고 그래보죠. 마지막 사진은 뭐 0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오케이. 요거는 요거 각각이 뭐에 디펜드 하냐면 W1, B1, W2, B2에 디펜드 하는 숫자들이에요. 레이어 1에 W1, B1이 있고요. 레이어 2에 WB2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5740이 들어갔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배치 사이즈는 4고요. 데이터가 5740이 들어온 거예요. 손글씨가. 그러면 W1, B1 지나고 렐로 지나고 W2, B2 지나면 이제 4개의 숫자 각각의 사진마다 4개의 숫자가 제너레이트가 되고요. 소프트맥스를 치면 확률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사진 5에 대해서는 P5, 사진 7에 대해서는 P7, 사진 4에 대해서는 P4, 그 다음에 사진 0에 대해서는 P0 확률이 대응하는 확률이에요. 그걸 다 곱하면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확률이 이렇게 된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뭐냐면 W하고 B를 잘 튜닝을 해서 요 확률을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확률을 끌어올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로그를 취해서 끌어올리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통은 우리 로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로스고요.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그 P5, 로그 P7, 로그 P4, 로그 P0 이런 식이죠. 에버리지 해도 되고요. 에버리지 할 것 같은데. 오케이. 요걸 잘 보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1 오버 배치 사이즈. 지금 현재 배치 사이즈는 100이에요. sum 로그 pk. k는 1부터 배치 사이즈. 근데 요게 사실은 뭐냐면 인풋 사진이 4이면 P4를 계산하는 거고요. 인풋이 7이면 로그 P7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게 인풋에 디펜드 하고요. 요거는 다시 쓰면 sum pi라고 그럴까요? i는 0부터 9까지 로그 pi죠. 로그 pi 여기에 인디케이터 사진이 K라는 사진이 I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4분의 1이라는 건 배치 사이즈를 의미해요. 근데 지금 우리 코드상 배치 사이즈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100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버리지 아웃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여 있는 거는 원래는 likelihood 펑션을 maximize 하는 건데 마이너스를 붙임으로 해서 요게 likelihood 펑션이고요. 요게 log likelihood 펑션이고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로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원래는 maximize 하는 건데 로스로 바꿔주면서 minimize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사진마다 요거가 컨트리뷰션이 하나씩 들어가요. 근데 사진이 뭐냐에 따라서 로그 제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로그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로그 프로바빌티 제로가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사진이 I인지 J인지 그거에 따라서 요 계산된 확률에서 하나만 픽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추가로 여기가 5라면 여기 P5가 들어가는데 요 P5하고 요 P5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진 5하고 여기 있는 사진 5는 다른 사진이에요. 손글씨로. 그러면 그걸 쫙 플랫하게 펼치면 784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게 아이덴티컬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W1, B1 지나고 렐로 지나고 W2, B2 지나면 그 10개의 숫자 첫 번째 5하고 두 번째 5하고 제너레이트 되는 10개의 숫자가 달라요. 그걸 소프트맥스로 해서 확률을 계산하면 여기서 P5라고 표시한 것과 여기서 P5라고 표시한 게 다른 P5예요. 지금 5개니까 이거 5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P5하고 두 번째 P5가 다른 P5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들어오는 사진 O라는 사진하고 마지막에 들어오는 O라는 손글씨는 똑같은 O를 리프레젠트 하지만 손글씨가 다르게 쓰이니까 다른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플래트하게 784개의 숫자로 표시하면 다른 벡터고요. 그걸 동일한 W1, B1, W2, B2 중간에 렐로 통과를 시키면 10개의 숫자가 제너레이트가 되는데 그 10개의 제너레이트 되는 숫자는 다른 10개의 제너레이트 되는 숫자고요. 그걸 익스포넨셜로 올리고 썸으로 나눠주면 5가 될 확률 P5 둘 다 P5라고 써긴 했지만 그게 다른 숫자라고요. 예, 요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겁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이렇게. 요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걸 이해하는 게. 로스가 요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모델을 만들었고요. 뉴럴 네트워크 인풋 사이즈는 784, 히든 사이즈 500, 넘버 오브 클래스 10 해서 만들면 요 클래스가 만들어지고요. 요 클래스에는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두 셋이 들어가 있어요. 레이어 1하고 레이어 2에 W하고 B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GPU로 돌리면 GPU로 돌리는 거고요.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겁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델 파라메터스는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두 페어가 들어가요. 레이어 1에서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있고요. 레이어 2에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고요. 러닝 레이트 위에서 줬고요. 아담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가장 팬시한 형태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이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두 바퀴를 돌릴 거예요. 아까 이 폭이 2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트레인셋 6만 장을 두 번 사용한다는 거예요. 트레인셋이 6만 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걸 두 바퀴 돌려서 트레이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면 포르프를 돌리면 이게 배치 사이즈 형태로 쏴줘요. 그러면 100개의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그 데이터는 인풋 데이터 100장, 아웃풋 데이터 100장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미지스하고 라벨스라고 언패킹을 했고요. 이미지스의 쉐입은 100by 1by 28by 28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플래튼해서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이걸 플래트닝을 해줬고요. GPU로 넘겨줬고 라벨도 100, 오케이. 라벨은 쉐입이 아마 100콤마일 것 같아요. 아마 또 이거는 요거 프린트 해봐야 되는데 100콤마일 것 같아요. 아니면 100콤마 1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모델을 돌리면 여기 100장의 이게 100장의 사진이고요. 각각의 사진마다 10개 숫자가 제너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스가 여기가 오케이. 요게 들어가고 라벨은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크라이테리언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익스포넨셜 올리고 썸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줘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그 내부적으로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를 계산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옵티마이저 제로 그레드 하면 웨이트하고 바이어스에 있는 그레드를 넌으로 리셋 해주고요. 그다음에 로스 백워드 하면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고 옵티마이저 스텝 하면 W하고 B가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프린트를 하는 거고 요게 쫙 돌면은 6만 장이 쫙 돌아요. 그러니까 요게 요 포루프는 6만 장을 돌리는 건데 100개 단위로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600번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두 번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야 한 바퀴 돌면 아까 셔플 트루였어요. 그러면 요 포루프가 한 번 돌아가면 6만 장이 한 번 쭉 돌아가는 거고요. 그 셔플 트루기 때문에 그 6만 장의 순서들을 랜덤하게 셔플링을 해줘요. 그러면 두 번째 포루프 돌 때는 다른 오더로 6만 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나중에 트레인이 끝나면 이제 나중에는 테스트셋에서 실제로 퍼포먼스를 볼 겁니다. 그래서 몇 개나 맞히는지 그거를 프린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인셋 6만 장을 이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로스 값을 프린트하도록 했습니다. 그 로스 값을 프린트하는 이유는 로스가 떨어지는지, 로스가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스가 안 떨어지면 예? 예,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뭐를 바꿔야 될까요? 예, 학습률을 어떻게? 예, 로스 레이스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스를 프린트하는 거는 학습률이 떨어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떨어지다가 다시 좀 올라가네요. 예, 뭐 근데 어쨌든 그래서 6만 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폭 두 번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진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적에 두 번 컨트리뷰션을 합니다. 이폭이 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폭 두 번 끝냈고요. 어, 만 장의 테스트에 대해서 에큐리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96.92%가 나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 내가 테스트에서 그냥 랜덤하게 프리딕션 하면은 에큐러시가 몇 퍼센트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10, 예? 아니요. 10지선다형이거든. 사진 한 장당 답안지가 0부터 9까지 있어요. 랜덤하게 찍으면 에큐러시가 10%예요. 근데 지금 96.92, 96.92%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죠. 레이어를 지금 두 개 썼는데 하나만 쓴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만 쓴 거예요. 그죠?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나만 쓴 거예요. (91%가) 나왔죠. 그러니까 레이어를 지금 91% 나왔는데 레이어 두 개 쓰니까
96%로 늘어났죠. 그죠? 그러면 레이어를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해보세요. 지금 레이어 2개 썼거든요. 그러면 레이어를 하나 더 쓰려면 중간에 렐루를 하나 더 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input hidden number of class 대신에 input 사이즈가 두 개, hidden 사이즈가 두 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84에서 500으로 갔다가 100으로 갔다 10으로 가면 그러면 레이어가 3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레이어 그냥 하나만 생자로 썼을 때 91%였고요. 레이어 2개 썼을 때 96%가 됐습니다. 레이어를 집에서 한 단 더 쌓아보라고요. 제가 이 코드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784에서 500 갔다가 500에서 10 갔죠. 500에서 100 갔다가 100에서 10 가고 렐로 중간에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요 포워드에다 그거 해줘야 됩니다. 모델 여기 보면 여기서 요거를 하죠. 그러면 포워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모델에다가 요 이미지스를 집어넣어주면 여기 아웃풋 나왔죠? 그게 포워드가 작동하면서 요게 나온 거예요. 근데 예. 예를 들어서 로스 백워드 같은 거는 예. 그래서 지금 백워드 같은 건 임플리멘트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이 모듈에 보면 이제 백워드 메소드가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오케이. 그래서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96%까지 액큐러시가 올라가는 코드를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수업 여기서 종료할 거고요. 이 코드는 수업 끝나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고쳐서 해보죠.